예, 조정 시기. 제가 거두절미하고 교섭 시기도 아니고 쟁의 시기도 아니고 딱 지금 시기만. 조정 시기 조합원들의 역할 오늘 딱 요거만 집중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학금 교섭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 간부 여러분들 아니면 아니라고 바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수노조 상황인데 좀 애매한 복수노조 상황이에요. 총 3개의 노조가 있는데 하나는 사실 식물노조, 별로 활동을 안 하는, 하나는 한 50명 정도 조합원이 가입돼 있긴 한데 교섭권이 없어. 네. 요게 왜 문제냐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문제인 건 요 밑에 줄 때문에 그래요. 노노 갈등을 적당히 유도하면서 견제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유추하냐. 그러니까 노동조합하고 뭐 하면서는 잘 안 해줘. 근데 교섭권이 없는 데가 뭔가를 요구하면 되게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 그 대표적인 예가 체크오프라고 해서 우리 조합비 일괄공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원래 법적으로는 해줄 의무가 없어요. 군이 단체백이 명시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해줘야 돼. 교섭 권한이 있는 우리만. 그리고 교섭에 참여하는 노조만. 근데 어떻게 하고 있다? 요 권한이 없는 데한테 그 권한을 줬어요. 그리고 그 노조가 조합원 교육을 하고 싶대. 그러면 안 된다고 무조건 자르면 되잖아.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민주노총에 물어보고 대답해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떤가? 노노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우리 민주노총이 뭔가 요구하면 저쪽 노조를 핑계대면서 안 해주고 저쪽 노조가 뭔가 요구를 하면 민주노총을 핑계대면서 안 해주고 우리 민주노총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인원이 많거든요. 과반수 노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 공무직 대비 과반수가 아니라 전체 노동조합원 수 대비 과반수입니다. 과반 노조라고 할 때는 이런 것도 좀 상식자만 알아두시고 요걸 이렇게 이제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압도적으로 우리가 많으면 그냥 민주노총이 하자는 대로 갈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군 입장에는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는 조금 조합원 수를 줄이게끔 자꾸 유도하고 그 기업 노조는 자꾸 조합원 수를 늘리게 해서 어슷 비슷하게 약간 돋보기 키재기 마냥 그렇게 해야 어느 한쪽으로 특히 민주노총 쪽으로 힘이 쏠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차로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번 교섭에서 모르겠어요. 작정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교섭위원들의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하나에 이런 면들이 좀 묻어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한다. 아직은 교섭권이 없는 기업노조지만 언제든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한다. 그리고 이게 좀 특징적이에요. 복지 관련해서는 매우 유호적이에요. 이런 데를 별로 못 봐. 영암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우리 목포 조합원들이 막 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왜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우리 간부님들 빼고 왜 하는지 아시는 분? 목포 지부장님 공유 안 해주세요. 투쟁 사무장님 어떻게 되는가요? 공유 안 해주세요. 사무장님 맞추잖아요. 간부님들 그래도 선물 드려야지. 대답을 유도하는 차원. 여러분 답변하시면 우리 호남본부 총무국장님이 잡으세요. 문화상품권을 하사해 주셨어요. 교육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라고. 네, 맞아요. 병가 우리는 아프면 병가 며칠 쉬세요? 60일 쉬잖아요. 왜 60일 쉬는지 아세요? 왜 60일이에요? 연속으로 맞췄으니까 안 되니까. 공무원이 60일이니까 그래. 그 60일의 근거는 아무도 몰라. 근데 공무원이 60일이니까. 근데 이게 상식적인데 목포는 그게 없어요. 대도시인데 장은 한 3만 5천 되나요? 목포는 20만 넘잖아요. 이런 대도시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터놓고 보면 우리가 병간이 뭐니 생긴 지는 얼마나 될까? 연가보상비 생긴 지는 얼마나 될까? 우리 호봉제 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따지고 보면 이 노동조합해서 이렇게 막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남에 우리 10개 지자체 우리 노조가 있고 그 같은 연맹하는 15개 정도가 있거든요. 민주노총 하면 이제 17개 정도가 있어요. 전남권에. 근데 이게 복지 관련해서 이렇게 보장되는 데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장기 그건 잘 돼 있어. 심지어 이번 교섭 때 명예퇴직 수당도 해준대. 다른 데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자기 임금을 올려줄게. 근데 니들이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명예퇴직 수당을 신설해달라고 그러냐. 이런 지자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장은 그렇진 않아. 이런 복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공무원이 하는 건 다 해준대. 근데 연가보상비나 이런 건 약간 특수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통상임금 소송을 걸어서
소송 문제가 있는 거지. 다른 건 좀 그래. 근데 반대로 이 임금성 부분은 겁나 빡빡해. 이게 특징. 그러니까 이제 교섭 때마다 이제 말끝마다 앵무새처럼 나오는 얘기가 뭐다? 예산 때문에. 해드리고 싶어. 예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재정자립도도 쥐꼬리지만 하고 어제 그 조정대도 그러더라고요. 그 전국 최하위래. 내가 그래서 찾아보려고 전국 최하위인가 재정자립도. 근데 하위권이긴 하죠. 이런 핑계를 자꾸 대는 거야. 그렇게 치면은 여기 우리 담양 지부장님 모셨는데 담양은 뭐 상위권이냐? 담양도 그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재정자립도. 근데 담양은 뭐 해준단 말이야. 담양은 오히려 거꾸로 해요. 요건 잘 안 해주려고 해. 근데 임금은 막 되게 퍽퍽 줘요. 우리가 호봉제 실시하면서 기말수당 예전에 있던 걸 그 호봉 테이블에 녹였거든요. 근데 기말수당 새롭게 또 만드셨잖아. 물론 이게 지구의 교섭력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런 특징들이 있다. 사용자의 특징. 그러니까 복지 관련해서는 우호적, 임금 관련해서는 빡빡하다. 뭐 이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우리 아직 임금 교섭 시작은 안 했네.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보면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임금 하다가 조정 한번 넣었다가 조정 취하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되면 안 되겠다. 한 번은 붙어야 할 때다. 그게 제가 볼 땐 지금이다 싶은 거고 요건 좀 제가 쓰면서도 쓸까 말까 했는데 썼어요. 솔직하게.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의 투쟁의 기세를 제가 군부를 떼어드리고 가야 하는 입장에서 왠지 이걸로 군부를 끄트러드릴까 봐. 근데 우리 조합원들 간에 민주노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솔직성이고 의사소통이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통사임금 소송과 맞물려서 예산 결정이나 집행에 내가 공무원이어도 부담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조정 때 그 조정 금액이 나오고 이랬는데 얘네들 입장에서도 이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 뭐 판결은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패소했을 때의 지연이자 변호사비 이런 부담이 되는 거야. 이미 인원이 130명인데다가 금액이 많게는 막 1000만 원대로 요구한 사람도 있다 보니까 군도 이게 좀 부담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예산을 확보해 놔야 하니까 다른 임금성 부분에서 빡빡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 아닌가? 뭐 이런 좀 이해되는 면이 없진 않다. 근데 이걸 참고만 하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양보할 건 아니고 쟁점사항은 이렇습니다. 간부의 조합활동 사실 그 전에 간부의 조합활동도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좀 더 명확하게 좀 변경하는 거라 이게 핵심입니다. 지구 간부수련회 연 한 번인데 1박 2일 신설하자 이거고 이미 이제 타 지자체보다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 더 해드려야 합니까? 뭐 약간 이런 입장. 퇴직금 제도예요.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금 누진제 단계적 그 상향. 그래서 지금 도로보수원하고 그 환경신고원은 그 150% 적용받고 계시는데 인원이 가장 많은 행정신고원은 그냥 100%란 말이에요. 늘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임금 구조 개선, 그 다음 공무원연금, 공무원들은 아까 그분은 아까 누군가 그러시던데 서기관으로 퇴직했으면 그냥 공무원연금 받으시면서 편하게 사시지 왜 이렇게 고생하려고 나왔냐 뭐 이러는데 우리 공무직들은 그런 공무원연금 못 받잖아요. 그래서 노후 생활이 열악하거든. 노인빈곤 들어보셨죠? 노인빈곤층이 OECD 국가 1위예요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퇴직금 누진제 도입했거든.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미화원들은 급여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화원 적용하면 행정신고원들은 당연히 적용해야지. 노인 빈곤율이 미화원이 높겠어요? 행정신고원이 높겠어요? 이걸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놔야 한다. 그래서 이제 조정 가가지고도 이게 당연히 쟁점이 됐죠. 이게 당연히 쟁점이 됐고 거기 이제 근로자위원은 막 뭐 기사까지도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거 차등 지급하는 거를 소송을 한번 걸어라.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거 최종적으로 결렬되면 차등 지급 관련해서 소송도 좀 준비해볼 필요가 있고 이제 특별휴가는 사실 우리가 이제 요구를 했는데 좀 그 어렵다 뭐 이런 분위기라 우리가 필요하면 좀 우리도 양보할 의사는 있다 정도 얘기했고 연가족 축제는 이 친구들이 법리적까지 다 검토를 해놓고 갑자기 이제 못 해주겠다 좀 이런 상황이긴 해요. 네, 그리고 그 위생휴가는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 한 달 법적으로는 이제 무급 위생휴가인데 그 유급 위생휴가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반적인 이제 조합원들의 정서가 분위기가 뭐냐면 내가 근무 때문에
그 어차피 내가 하는 일은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연가도 제대로 못 쓰는 판에 유급 위생휴가 차라리 포기하고 그 퇴직금 누진제 따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여론들이 좀 있어가지고 퇴직금 누진제 해주면 우리 이거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던져놓은 상황이긴 합니다. 좀 그런 장점 사항이고요. 그래요. 요 정도가 좀 핵심적인 문제고 이제 노사 워크샵 이런 것도 원래 되게 뭐 적극적으로 해줄 것처럼 하더니 우리가 고속 결의를 선언하니까 언제 그랬냐는데 네가 못 해준다 이렇게 나와놓고 어제 조정 때는 우리가 이것도 해드릴 수 있고요. 퇴직금 누진제 양보하면 뭐 이런 거 다 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조삼모사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건 의미는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나 목재학지원센터 그 보건 분야에서 그 핵심적인 그 기존의 이제 근무 경력이 필요한 업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공무직이라 할지라도 공무가 중용해서 민간 경력을 하는 거는 많이 좀 구체적으로 시간이 많으면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자면 그냥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핵심적으로 미합의 사항이 총 8개가 있다. 현재 이 쟁점 사항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 3번 퇴직금 제도다. 저거 우리가 양보 받으면 나머지 다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입장까지도 어제 진호위에서 대놓고 얘기해놓은 상태입니다. 확보한 성과들 볼게요. 홍보활동, 이제 세월 행정망에 우리 노동조합 게시판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동안에는 연 2,000시간 썼어요. 1.5배 증가했죠. 굉장히 많은 성과예요. 3,000시간 따냈고,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지부장님만 토시 활동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사무장님도 그 필요할 때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 근데 휴직 사회적 기간, 휴직자의 처우,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나 전반적인 저런면은 타 지자체에서는 자존심 때문이라고 잘 안 해주거든요. 공무원하고도 어디 감히 공무원하고 이런 정서가 있어요. 타 지자체는. 근데 자네는 저런 건 없어. 저런 데서 요구하면 해줘야 돼요. 요게 이제 특징이고 요걸 좀 따냈다. 요거 따내는 게 좀 핵심적이고 그리고 이제 징계위원회도 원래는 저쪽 3인 우리 이명 그랬죠? 4인 3인 그랬어요? 2년장까지. 네, 근데 우리 2명이었는데 3명으로 이렇게 이제 한 명 더 늘렸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예퇴직 수당을 이제 신설한 분쟁 상태가 되긴 했지만 교섭이 결렬된 걸 분쟁 상태라 해요. 분쟁 상태가 되었지만 사실은 기교섭 때 이미 확보한 성과가 적지는 않다. 일단 이거는 우리도 알고는 넘어가자. 왜냐면 이걸 몰라주면 또 군청애들 억울해하고 서운해. 저희가 이런 것도 많이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 알아서 줄게.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우리는 힘이 크다. 우리 배가 고프다. 단체 교섭을 굳이 다시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단계가 있는 거예요. 교섭 요구하고 단체 교섭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텝 4를 생각하거든. 근데 이게 중요해요. 원래는 노동쟁의가 중요하다. 이제 제가 공보운수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 민단투 투쟁 흐름을 보면 쭉 하고 여기가 이제 본 교섭까지야. 많은 분들이 이 파란 걸 생략을 했거든요. 근데 이 표에서 유의미한 건 이 파란 게 있다는 거예요. 파란 거. 보면은 조정 신청을 하고 이런 과정으로 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 있는 거예요. 9번과 10번의 단계에 있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모이신 거고 그러면 단체 교섭과 단체 행동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평화적 교섭 시기에 이제 단체 행동을 하는 거고 적극적 교섭 시기, 투쟁 시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체 행동 이러면 파업할 때만 단체 행동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법리적으로. 근데 우리는 교섭 기간 전 기간 어떻게 한다? 단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단체 행동이지. 조합원 교육 이렇게 하는 게 단체 행동이지 뭐야? 개별 행동이겠어요? 그쵸? 단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단체 행동의 큰 범주 안에 그 일부가 이제 쟁의행위죠. 아까 말씀드렸던 쟁의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파업이고 파업. 우리는 교섭기간 내내 단체 행동을 하는데 지금은 어떨 때다? 좀 이제 적극적 교섭 시기에서 투쟁 시기로 넘어가는 단계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게 조합원 교육 정도 하고 노동자 대회에 있다 그러면 같이 참가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쟁의대책본부가 만들어지고 필요할 때
우리가 이렇게 준법투쟁 합시다 하면 다 같이 준법투쟁하고, 다 같이 그 뭐 태업을 합시다 혹은 집단 연가투쟁을 합시다 이렇게 하면 딱 그 치차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돼. 여기서 막 삑사리 나면 안 돼. 나는 막 준법투쟁 하는데 나는 혼자 이쁨 받겠다고 7시부터 출근해서 막 따라락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아시죠? 준법투쟁이 뭐야? 말 그대로 법을 지키는 투쟁이에요. 법으로 여러분들 출근 시간 몇 시? 9시. 그럼 9시에 출근하는 거예요. 좀 어색하죠? 원래 9시에 한참 일 준비 다 하고 민원인 받을 시간이잖아. 근데 아니야. 9시에 문 딱 열고 들어가는 거야. 밖에서 놀고 있다가 시간 보고 있다가 9시에 딱 들어가는 거야. 이게 준법투쟁이야. 근데 이 다양한 형태를 추후에 쟁의권 확보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준법투쟁만으로도 자는분 아주 우리가 들었다 놓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관공서라고 그래. 관공서라. 유리한 게 너무 많아. 네, 그 얘기 좀 더 이따 할게요. 요거다. 우리는 늘 단체 행동을 해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파업 전야다. 네, 이게 이제 그런 거고. 그러면 쟁의조정 신청이 뭐냐? 요거 좀 설명하고. 이게 제가 연수하면서 직접 찍은 건데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어서 오십시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기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건 있어야 되고, 뭐 노동하기 좋은 도시. 장흥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거 있나요? 없어요. 기업하기 좋다는 건 뭐죠? 노동하기 나쁘다는 거예요. 그럼 기업하기 좋다는 건 또 다른 말로는 법인세 좀 깎아주고 지방세 면제해주고 그 싼 맛에 노동자들 쓸 수 있게 해주고 뭐 노동관계법령 좀 위반해도 노동부랑 뭐 경찰서랑 다 이렇게 눈 좀 감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업하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솔직히 별 생각 없이 지나가잖아요. 되게 그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사장님 계시나요? 사장님 없잖아. 다 노동자들이잖아. 기업하기 좋다는 건 노동하기 나쁘다는 거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하고 이 조정 정치주의라는 것도 사실 저런 마인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다 중등교육 이상 받으신 분들이잖아. 중학교 사회책에 나와요. 우리 여성국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거 중학교 사회책에 나와요. 조정 정치주의. 우리나라는 조정 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과도한 노사분규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고 우리 본부장님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가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과도한 노사분규가 경제성장을 실제 저해하나? 그거 아니라는 걸 제가 늘 현대자동차 얘기 들으면서 얘기를 해드려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만큼 파업 많이 하는 회사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는 막 단기 순이익도 엄청 높고 이윤도 엄청 높잖아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평균 임금이 연봉 1억이 넘는 거 아시죠? 평균. 그러니까 신입사원은 한 7, 8천 받을 건데 연봉이 좀 올라가면 한 1억 5천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는 회사 잘 돌아가잖아요. 파업도 많이 했는데. 과연 노사분규 때문에 경제 성장이 안 되나? 그게 아니다. 근데 나라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세대 분들이 보니까는 이제 그 결혼 한 번 이상 하셨죠? 네, 2번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결혼 한 번 했다가 내가 이제 인간하고 그만 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바로 도장이 찍어지는 건 아니죠. 이혼 숙려제도라는 게 있다고. 왜 나라가 개인간의 간섭을 해? 근데 이제 막 출산율도 너무 낮아지고 뭐 가정이 너무 핵가족화되고 뭐 가정경제가 붕괴되면 나라 경제에도 손상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얘네들이 이왕이면 한번 좀 같이 살아봐 이런 거잖아요. 그러고 4주 뒤에 뵙겠습니다 이거 하잖아요. 조정 정치주의도 똑같은 거예요. 노사가 우리끼리 못 해먹었어. 이제 한번 붙게 실력 행사 한번 해보게 이렇게 하는데 국가가 나서서 왜 그래? 사이좋게 지내봐. 이걸 국가가 나서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한 거예요. 9월 20일 날. 그리고 조정기간은 공익사업자는 보름, 일반사업자는 10일. 근데 우리 여기 이제 발전법 보면은 이게 노조법 몇 조죠? 79조인가? 네, 아무튼 거기 보면은 공익사업장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필수 그 공익 그 유지 업무가 있어. 그 중에 이제 공중의 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필수 그 공익사업장이라고 해요. 필수 유지 업무들. 근데
공익사업장으로 분류가 안 됐어 우리가. 그래서 제가 조사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환경위원이 40명이나 있다니까요 조합원 중에. 그런데도 행정실무 수가 더 많으니까 공익사업장이 아니래. 근데 제가 그 이전에 해남 조정 넣고 목포 조정 넣고 그 영암도 주로 공익사업장으로 되지 않으세요? 조정동에? 네. 다른 데는 그 환경미화원이 있으니까 공익사업장이라고 해놓고 장흥은 아니래.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알았죠. 아 대한민국 법은 법이 없구나. 아무튼 뭐 일반 사업장으로 됐고 우린 더 좋죠. 왜냐면 허송세월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조사라는 걸 이제 지부장님하고 제가 가서 추석 전에 이렇게 한차를 진행했고, 조정회의는 통상 2차례 해요, 여름 동안. 그래서 사전조사, 1차 분조정, 2차 분조정 이렇게 이제 총 3번을 만나는데 추석이 길었잖아요. 우리는 사실 15일로 예상돼서 20일로 신청을 한 건데 일반 사업장으로 해버리니까 조정 기간이 없어가지고 한 차례만 했어요. 통상 이제 한 차례 만났을 때는 간보기 하는 거야, 간보기. 그 바둑둘 때 뭐라 그러죠? 그 응수타진 하듯이 조정도 처음 만났을 때는 간보는 거야, 서로. 그래서 1차 본조정은 좀 짧게 끝난, 이제 재판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재판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참석자 확인도 하고 노동조합 측 주장 듣고 사용자 측 주장 듣고 주로 정회라는 거예요. 정회를 해서 각자 면담을 해요. 근데 이게 1차 본조정 때는 주로 좀 짧고 2차 본조정이 이제 제대로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위원회 입장에서 이게 조정이 될 것 같다 싶으면 막 밤을 새워서라도 집에 안 보내. 12시 넘으면 조정 기간이 만료되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조정 연장 막 동의까지 받아서라도 조정을 연장시켜가지고 어떻게든 성립시키려고 한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고. 이제 업계의 기밀입니다. 업계의 기밀. 이게 이제 현장 조정. 이 사람들이 현장까지 직접 나와서 사측을 압박하는 전주 HNC라는 회사인데 현장에 그 위원들이 직접 나와서 조정을 한다. 이건 이제 특별 조정으로 됐던 거예요. 여기는 다 공익위원 3명. 근데 일반 조정 같은 경우는 공익위원 1명,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노동위원회에 가서 이제 조정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제가 써놨습니다만 우리가 투쟁력이 강할 때는 조정은 그냥 열흘이 지나가면 어서 빨리 쟁의권, 파업권을 우리한테 내놔라. 그 절차일 뿐이야. 내가 이 인간하고 죽어도 나는 같이 살 생각이 없어. 그럼 이혼 숙려제도의 그 사주 기간은 그냥 지나면 그만이잖아. 지나면 도장 꽉 찍으면 되잖아. 우리도 그런 거예요. 지금 기다리면 돼. 힘이 셀 때는. 근데 약간 좀 애매할 때. 우리가 솔직히 말이야.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병법에도 그러잖아요. 병법에도 싸우면 무조건 이겨야지. 근데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으면 싸우지 않고 이겨야죠. 못 온다고 막 싸워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면 아무리 강한 내가 아무리 강하고 상대가 아무리 약해도 나도 데미지가 있다고. 우리 세대 스트리트 파이터 해보셨잖아요. 퍼펙트 게임 어렵잖아. 나도 한 대는 맞잖아. 네,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안 싸우고 이기면 더 좋다 이거예요. 그런 느낌이 좀 들 때, 이럴 때는 이런 표현을 써요. 조정을 한번 받아보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조정안을 또 실제로 받으려면 쉽게 우리 카드 할 때도 그 카드 좀 하시나요? 뭐 섰다라고 할까요? 섰다 좀 하시나요? 내가 좀 사실 별 볼 일 없어. 뭐 1끝이야. 막 그런데 좀 막 질러. 뻥카를 칠 때는 어떻게 해야죠? 좀 더 과감해야 하잖아. 요것도 똑같은 거야. 내가 사실은 별로 파업할 생각이 없어. 그런데 해야겠어. 그럴 때는 이제 좀 더 과감하게 우리가 지를 필요가 있다. 조정 때. 이걸 이렇게 우리가 문 열고 얘기해도 되나? 근데 이거 국가 기밀인데.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 작전은 주로 이제 집행부 여러분들이 세우니까 여러분들의 다양한 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집행부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주시고, 지금은 특히 그럴 때예요. 집행부 여러분들은 물론 여러분들끼리 다양하게 이제 실과소의 의견을 이제 반영해서 결정을 하실 거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라도 더 이제 한 분 한 분의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종합돼야죠.
그리고 요게 또 중요합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어깨 비밀인데 조사관 여기에 나오도 안 해. 이 사진은 요 사람 여기 뒤에 이게 여기 이 자리가 아닌데 주로 이 자리일 건데 여기 있다 여기 뒤에 사람 보여요? 이 조사관이야. 조사관이 공무원이에요. 이러면 여러분들 좀 더 좀 밝아지잖아. 공무원은 여러분들이 좀 알잖아. 딴 건 잘 몰라도 공무원의 승리. 조사관 보이지 않게 있지만 사실은 제가 비선실세예요. 이 위원장들이 비선실세가 아니라 얘가 이 조사관이 제일 중요해요. 저 사람이 이렇게 위원장들을 똥꼬를 살살 긁어서 좀 더 압박해서 이렇게 풀어봅시다. 아니면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중재하시게요. 이런 걸 주로 친구들이 이 모사를 뽑습니다. 뒤에서. 제가 중요한데 제가 공무원이야. 그럼 공무원은 우리가 잘 알지. 공무원은 뭐다? 승진. 누가 얘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셨지? 근데 간부들이 다 받아갔네. 적극적으로 좀 맞춰주세요. 틀린 얘기도 좋아요. 정답이 어딨어? 공무원은 승진을 해야지. 승진을 해야 하잖아. 그래, 아까 저 양반처럼, 자기 서기관으로 은퇴했다고 딱 박잖아. 뭐 6급 주사인가요? 6급 주사로 은퇴했으면 저거 어떻게 박아서 명함에 주겠냐. 하다못해 사무관, 서기관이라도 달고 은퇴하고 싶으면 실적을 내야 한다, 실적을. 혹은 승진을 안 하더라도 연말에 성과급 잔치할 때 S급이요, A급이요, B급이요 할 때 S급, 난 당당하게 S급이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조정 실적을 올려야 돼. 근데 조사관의 실적은 뭐냐면 조정 성립률을 올리는 거예요. 모르겠어. 교통경찰관의 실적이 딱지를 많이 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여러분들도 각 민원 실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각각의 업무의 실적들이 있잖아. 조사관의 실적은 조정 성립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파업권 이렇게 나눠주는 순간 이 사람은 승진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어떻게든 얘네들은 붙이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조정쟁이 신청을 넣고요. 어제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어제 이렇게 우리 대의원이시죠? 네, 대의원 추적 체크 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 그죠? 네, 손 들고 계시네. 네, 여기가 공익위원,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여기가 이제 장군, 여기 우리. 여기 숨어있는 영웅. 여기 이제 조사관, 비선실세. 제일 중요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이제 전남지방 노동위는 돈이 좀 없나 봐. 그게 좀 여기가 좀 작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재판장 같은 이게 조정 회의실이 있고 노동조합 대기실이 있고 사용자 대기실이 따로 있어요. 원래 그 골반에 이렇게 몰아놓거든. 제가 그걸 안 갖고 왔는데 거기다가 우리를 밀어넣어. 그래가지고 노동조합한테는 그렇게 와서 얘기해. 저기 사측이 완강한데요. 퇴직금 누진데 죽어도 못 타준다는데요. 그거 솔직히 여러분들 파악 못 하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겁줘. 심지어 조사관이 지부장님 실제 같이 저랑 들었지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아니 제일로 요구하는 게 퇴직금 누진제 아니에요? 네. 근데 퇴직금 누진제 갖고 파업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파업은 할 수 있다 쳐도 근데 저도 이제 기관에 있으니까 알지만 공무직 파업한다고 일하는데 이렇게 뭐 티나 나요?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환경위원도 저는 우리 조합원이고 환경위원도 파업할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환경위원은 어차피 누진제 150% 해준다면서요? 이러는 거야. 내가 갈라치게 하려는 거야. 그리고 환경위원은 어차피 파업 안 하면 니네들 그 행정실무원들 파업해봤자 효과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기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인 거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마침 우리 지부장님이 환경미화원이잖아. 그런 소리 마시오. 우리는 환경미화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흥군 소속의 공무직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다 같이 간다. 걱정하지 마. 우리 준법투쟁만 해도 우리 환경실무원들 준법투쟁만 해도 장흥군 들었다 놀 수 있다. 그러니까 조사관님은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라. 주변에 그러시다.
멋있죠? 이렇게 하니까 조사관도 에이씨, 하지만 쟤네들 기본 3년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는 막 우리를 협박해. 회사 축구도 안 들어준다는데 어차피 하고 나잖아요. 그냥 그러면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원래 150% 요구한 거 110%로 낮춰서 요구한 거거든. 그걸 좀 낮춰볼 순 없으니까 한 105%. 야, 그거는 이제 안 받고 말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하고 이제 회사한테 가가지고는 쟤네들 이제 뭐 진짜 이번에 파업한다는데요. 못 먹어도 고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사용자를 압박하는 거예요. 이미 제니인이 찬반 투표했는데 100% 가결 나왔다는데요. 이렇게 하고 파업하면 분수님한테 찍히면은 과장님 승진도 안 될 건데 왜 그 출제를 내십니까? 그럼 해드리지.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사측한테 가서는 사측을 막 겁박해. 노측한테 가서는 막 노측을 겁박해. 그래서 불안감을 증폭시켜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하게끔. 이게 얘네들의 조정의 기술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넘어가서 이제 쟁의권 확보 절차는 그렇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됐을 때 결국 퇴직금 누진제에 대해서 우리가 화해를 못했어. 혹은 뭐 퇴직금 누진제를 못 받는 대신 연가저축제를 뭐 우리가 이제 대신 따내는 걸로 이제 우리가 합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변경을 해서 뭐 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현재까지는 우리 집행부는 누진제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럴 경우는 조정이 중지됩니다. 그러니까 이혼 숙려제도처럼 아이 그냥 갈라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우리도 할 만큼 했고 그냥 니들끼리 그럼 실력대결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이긴 놈 뜻대로 해 이렇게 되는 게 조정 중지입니다. 조정 중지 이렇게 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쟁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한 단계 더 남았어. 반드시 찬반 투표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집행부 일부만 기습적으로 하는 파업이 아니라 조합원 전체가 동의되는 파업이냐. 근데 형식 논리에선 그런데 사실은 쟁의행위를 가급적 못하게 하려고 장치를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거지. 그리고 이게 좀 그 민감한 건데 노조법상 반드시 재적조합. 원래는 이제 출석인원의 거반수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전체 조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면 110명이고 복수노조가 3명 있잖아요. 그러면 총 113명인데 이분들이 우리 노조하고 만약에 이제 복수로 가입된 게 있으면 0.5명으로 계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좀 더 넉넉하게 그냥 113명 기준으로 하면 113명 중에 과반이에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 그러면 57명인가요? 네. 57명 이상은 쟁의행위에 가반해야지. 우리 조합원이 110명이니까 그 과반으로 해서 56명. 이렇게 하면 과반이 아닙니다. 복수노조인 경우는 복수노조 조합원 수까지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참석하신 분뿐만 아니라 오늘 일정이 있어서 교육 못 왔다 이런 분들 지금 여성부장님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전화해서라도 야 와서 투표라도 하고 와 이렇게 해서 이걸 일단 높이자 이거야. 응?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뻥카는 아니지만 우리는 뻥카는 아니지. 우리 뻥카는 아니지만 우리의 단결력은 과시해야 하잖아. 사직땡 정신 제가 늘 얘기하잖아. 교육 때 이순신 장군이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야 씨, 난 필요 없어. 이번엔 무조건 작은 나라부터. 그랬을 때, 자, 제적조합원 110명 중 쟁의 찬반투표 찬성인원 110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뭐 끝까지 투쟁 했어. 반드시 쟁취하자. 막 이렇게 하면 힘이 나잖아. 그죠? 예. 근데 제적인원 110명 중에 아이고 56명 포도씨 과반을 넘었네요. 야 이렇게 하면 힘이 나요? 힘이 안 나지. 그쵸? 이거를 우리가 쟁의 찬반투표 가결했다고 공지를 해야 하잖아. 공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공지하면 뭐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나? 우리 조합원한테만 보이나? 공무원도 와서 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포도시 절반 넘었으면 이게 무슨 창피야. 그럼 공무원들 생각하겠죠. 저가의 것들 저거 찬반투표도 포도시 저거 절반 넘었는데 파업은 할 수 있겠어. 이런 짱구가 걔네들한테는 팍팍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걔네들도 고소득 쳐서 공무원 된 애들이 아니잖아.
아니 시험 봐서 되는 일이잖아. 머리가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제가 노동조합은 원래 자주적인 결사체잖아요. 여러분들이 조직하고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부탁할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딱 한 번 부탁한다면 이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해요. 이왕 집행부 믿고 가는 거고 지부장이 믿고 가는 거면 집행부가 쟁의행위 찬반 투표 하겠다라고 결심했다 그러면 압도적으로 가결을 시켜주십시오. 제가 이걸 부탁드려요. 이 의미를 아시겠죠? 압도적으로 가결됐습니다. 군수님 꼼짝 마라. 막 우리가 이렇게 뭐 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 끝나고 찬반 투표를 하실 때는 가급적 압도적으로 찬반 투표에다가 그렇다고 막 표 너무 막 많이 찍어가지고 선 넘어가서 무용표들이 하지 마시고 압도적으로 해주면 이제 좋을 것 같고. 되게 중요해요. 이거 출구 전략이 필요해요. 그냥 무작정 열받는다고 이렇게 들이박으면 안 되고 어저께도 사실 좀 약간 약이 올라가지고 막 들이박을 뻔했는데 그렇게 이제 이 교섭위원회 이제 감정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그 조합원들의 이제 그 법주의 달린 문제인데 그 시작하면서 마무리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지부는 일단 한 달 정도 싸운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방향과 이제 전술 관련해서는 추후에 좀 더 얘기하시게요. 그리고 그 진보사회가 열린 창이나 이렇게 파업 한번 하면 할수록 더 의미 없는 거고, 이건 찬반투표하는 뭐 일반적인 과정인데 어떻게 했냐면 일부러 야외에서 했어요. 야외에서. 그래서 보라. 우리 찬반투표한다. 보라. 얼마나 뭐가 막 나오고 있어. 쟤네들 진짜 하려나 봐. 뽕카가 아니네. 보여주려고 일부러 했고, 이제 여기 파업을 했어요. 파업을 했고, 성과적으로 마무리도 했죠. 요거 중요해요. 요거. 오늘 교육 앞에 내용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요거. 파업은 전면 파업이 아니에요. 근데 파업한다 그러면 다들 여러분들 인식에는 요거만 있어. 나 빨간 거 뭐지? 일단 이거 이제 해야지. 파업! 하면 일단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이제 딱 있는 거야. 거꾸로야. 50% 확률도 못 맞춰. 이렇게 하고, 물러가라! 이것만 생각한다고, 파업하면. 인간은 좀 약간 좀 구시대적이고, 그래서 좀 21세기는 좀 세련되게 해야죠. 그리고 파업하면 일단 노무 제공을 안 하고, 그러면 월급을 못 받고, 나는 이미 이번 달에 카드를 많이 긁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부장님 일단 다 해도 파업은 못하겠어요.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실 거 없다. 우리 지혜로운 장흥지부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장흥군을 괴롭힐 무수히 많은 방법을 알고 있다. 이게 사실 민주연합이 20년 동안 관공서만 상대해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돼요. 공무원들이 첼로 싫어하는 거. 우리는 그걸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 일단 쟁의권 확보하면 아까 이제 잠깐 얘기 나왔는데 기자회견 하시게요. 기자회견에서 우리 공무직 그 처우 외면하는 그 김성군수 각성하라 이렇게 하면서 기자회견도 하고 조끼 착용. 육사무소에 계시잖아. 딱 조끼 착용하고 근무해. 그 이장님이 오시겠지. 그거 무육씨 뭔 일이요? 그러면 아이고 이장님 제가 일을 하는 건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는데 월급도 차별받아 공무원 연금도 못 받아 그나마 퇴직금 늦은 이제 110%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거나 먹으라 그래. 이장님 군수님한테 하기 전에 좀 해주세요. 이거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다 그렇게 하셔야 돼. 이제 쑥스러워서 못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지만 일단 우리 간부님들은 그걸 하시기로 한 거야. 이걸 할 수 있잖아. 조끼 착용하고 근무하는 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쟁의행위 중에는 임금도 안 까요. 일단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제일 무섭잖아. 임금 까이는 게. 임금 안 까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사무장님 오셨네. 여성부장님하고 같이 할 거야. 이장님 이거 할 거예요. 출퇴근 면접 하겠지. 어디 가서 할 거냐면 군청에서 안 해. 군수님 집 앞에 가서 할 거야. 군수님을 책임져라! 생목으로 안 하고요. 방송차 틀어놓을 거 아니야. 그럼 막 주민 민원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면서 주민들이 얘기하겠지. 아 군수님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해결하라고 할 거예요. 이런 거 하겠죠. 요거 중요합니다. 이 빨간 거 중요해요. 빨간 거. 네, 요진통 찌르기. 네, 기자회견, 이장단, 연락작업, 실정에 맞는 투쟁 방향 중에 제일 좋은 게 이거 아니겠나 싶은 거예요. 군수 압박하는 방법하고 준법 투쟁. 준법 투쟁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을 지키는 투쟁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법을 안 지켜요. 이상한 사람들이야. 9시에 출근하라고 그러면 8시에 출근해. 네? 그죠? 다 그러잖아. 네. 그리고 6시에 퇴근하라고 해도 칼퇴근 잘 못해. 눈치보기라고. 그리고 미화원들은 뭐 열심히 일하면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닌데 굳이나 내 안전 포기하면서까지 막 발판 매달려가면서 이렇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준법투쟁이라는 건 그 산업안전보건법까지 다 지키는 거야. 평소에 그냥 우리가 반응적으로 그냥 안 하고 그냥 그냥 내가 불편하고 말지 뭐 내가 당하고 말지 뭐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감수해왔던 그 모든 불편들 있잖아요. 그래서 법대로 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우리 미화원들 발판 금메달 입고 걸어 다닐 거예요. 걸어 다니면 쓰레기를 다 못 치우겠지. 그럼 민원이 발생하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법위반이 아닌 걸. 이게 법인데. 집단 연가투쟁 할 거예요. 집단 연가투쟁. 그래서 연가를 내는 건 파업이 아니니까 임금이 안 까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1시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내야지. 미리 예고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 때 이제 내일 연가 쓴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110명이 다 한 달 1시에 연가 쓴다고 생각해봐요. 공무원들 난리 나는 거지. 뭐 청선산 갈 때 죽게 만나요. 네. 이왕이면 그런 행사 있을 때 하자고. 행사 있을 때 집단 연가투쟁 빡! 그럼 막 공무원들이 막 갑자기 청소차 끌고 막 쓰레기 치우고 하루 이틀이지. 하루 이틀이지. 얼마든지 얘네들을 괴롭힐 수 있어.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싸움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편견이 있어. 파업하면 전면 파업인 줄 알고 이러면 나도 임금 까이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준법투쟁, 집단연가투쟁 이런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고 그 외에도 부분파업, 지정파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다 하고 나서도 안 되면 그때 전면파업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이들 이런 과정을 잘 모르는 채 조금만 생각한다. 이렇게 선조적으로 할 거고요. 조합원 여러분들께 신신당부하는 건 이거예요. 카드라 통신, 근무. 집행부가 하자 그러면 딱 집행부 믿고 오면 돼요. 집행부 메시지 이외에는 그 어떤 카드라 통신에도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나도 뻗들이지 마시고 군청놈들이 막 이래저래 막 할 거거든. 위원 지부장이 사실은 자기 아들 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래.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막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 얘기를 믿지 말고 지부장한테 전화하면 되지. 사무장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민주연합이 세고 건강할 수 있는 이유는 지부장이 많은 권한이 있지만 지부장한테 모든 권한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위원장이 있거든. 본부장이 있잖아요. 그 조직 담당자인 저나 명체부장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교섭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있었으니까. 나 몰래 뭔가 체결될 수는 없거든. 그렇죠. 그리고 도장 자체를 위원장이 찍는데 지부장이 못해요. 기업노정 그거 할 수 있어요. 카드라 통신 근무를 집행부에 직접 물어보자. 궁금한 거 있으면. 중요합니다. 부당노동행위 할 거고 약한 사람부터 치고 들어오세요. 그럴 때 쫄지 말고 체증하세요. 증거물. 특히 이제 안전보건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들이 어느 사업장에도 넘쳐나거든. 이 쟁의행위 시에는 특히 이런 거 많이 찍어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법률적으로도 할 수 있고 협박할 때 자꾸 그러면 이거 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섭의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네. 그럼 사측은 뭐 할 수 있냐? 사측은 이것도 이제 공평하게 가르쳐 드려야지. 아니고 중국장 예전에 우리 파업만 하면 될 것처럼 그러더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회유나 협박을 할 겁니다. 회유. 그래 동네 창피하게 해. 이렇게 좀 거의 군대가 이제 좁으니까 가족 친지 혹은 막 아주 친한 그 친구들 중에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회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위유한 저 사람만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맞아. 막 이럴 수도 있다. 이런 회유. 아니면 가만 안 둔다. 앞으로 너 이게 뭐 외출해가지고 병원 한 번씩 갔다 온 거 내가 돈 가져줬는데 앞으로는 너 그런 거 다 연가 쓰고 가. 이런 식으로 협박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부당노동 행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질. 여기 조금씩 켜놓고 증거를 확보하시라는 거예요. 직장 폐쇄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아무튼 법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작업장을 폐쇄하는 거예요. 직장을 폐쇄하는 거예요. 너 나오지 마. 나도 돈 안 벌 거야. 이게 왜 말도 안 되냐면요. 노동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잖아. 자본가가 노동자보다 힘이 세. 그러니까 자본가 일변도로 세상이 돌아가.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말라가. 그래서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에라 싸우다 죽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막 태동으로 발전했을 때 야 이러다가 야 자본가들 돈 좀 벌겠다고 이게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다. 그래서 얘네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안 되겠다. 노동자들한테 힘을 좀 적당히 줘가지고 노사가 좀 적당히 좀 균형이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단결권도 주고 단체 교섭권도 주고 단체 행동권도 준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그나마 맞아진 거거든. 근데 거기다가 노동자가 파업을 하지 사용자도 파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민주주의적 논리래 이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법을 하는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자본가들도 파업할 권한을 줘야 한다 해서 직장 폐쇄라는 걸 만든 거야. 근데 이 직장 폐쇄도 재밌는 게 이명박근혜나 윤석열이나 이런 그지 같은 애들이 들어오면 저 직장 폐쇄의 허용 범위도 넓어져요.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공격적 직장 폐쇄는 완전히 불법이거든요. 공격적이라는 건 뭐냐면 노동조합이 파업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직장 폐쇄를 막 해버려. 김성군수 각성하라 기자회견 걸 했어. 근데 파업이 아니잖아. 기자회견이지. 근데 직장 폐쇄해버려. 이게 이제 공격적 직장 폐쇄라는 거고 원래는 불법인데 이제 이명박근혜 정권이나 윤석열 정권 이런 데서는 이게 합법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근데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직장 폐쇄 가능합니까? 읍사무소 문 닫아버려? 군청 문 닫아버려? 오늘부터는 토지대장 안 떼줍니다. 자동차 등록 못합니다. 옆에 영암군 가서 하고 오세요.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장 폐쇄 걱정 안 해도 돼. 요거. 그래서 걱정할 게 없다. 걱정할 게 없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타결 시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업은 한 달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고, 힘이 남아있을 때 타결해야 돼. 우리가 막 하다가, 아이고, 이제 힘 다 빠져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막 근무기 상태에서, 이렇게 톡 밀면 쓰러질 것 같은 이 상태에서 합의하자 그러면 군청이 합의하겠냐? 안 하지. 쟤들도 바보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딱 절정에 달했을 때 파업을 시도할 건데, 그게 이제 만약에 10월 중순에 우리가 이제 쟁권을 확보하면 11월 말이나 12월 초 타결을 목표로, 김장철을 한번 우리가 그래도 돌아야 하잖아요. 김장철 때 쓰레기 안 치우고 대란 한번 일어나 봐야 장군이 이제 아이고 뜨거워라 하고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아무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세부적인 작전 논의는 이제 추후에 이제 집행부와 좀 더 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갈 거다. 잠정 합의하면 그때 또 이제 그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조인식을 하게 되는 흐름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 영상은 이제 예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합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사실 한 건데 시간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설명할게요. 이거는 제가 몇 번 같이 상영했어요. 근데 또 갖고 온 건 상영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단결의 중요성. 기억나시죠? 단결의 중요성. 네. 어떤 식으로 단결해야 한다? 이 이야기 교훈 기억나시나요? 리더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돼요. 아까 그 꽃게도 탁 해서 모으는 애가 있잖아요. 개미에서 제일 잘 나와. 야, 넌 일로 가고 걔가 맨 마지막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그리고 펭귄도 휘익 신호를 주니까 안쪽으로 착 가잖아요. 일사불란하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기에는 특히. 우리는 누구? 우리 위유한 지부장님을 중심으로 딱 움직여야 돼요. 준법투쟁 합시다. 나 안 해봐가지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한데, 난 못하겠는데,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말하는 거야. 지부장이 하자 그러면 하는 거야. 설사 나는, 난 다시 못하겠어요. 난 자신이 없어요. 나는 좀 생각이 다른데, 왜 준법투쟁이야? 전면파업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세신 분들은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부장이 준법투쟁을 결심하면 준법투쟁으로 가는 거야. 단계로 원리. 리더를 중심으로.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이 힘이거든요. 이 힘.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 장면을 보면 지금도 이게 벅차오, 요새 말로 벅차오른다고. 아, 웅장해진다, 벅차오른다, 요새 말이에요. 네. 군의 조합은 70명이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70명이 넘거든. 그쵸? 이게 근데 한두 번만 이런 게 아니에요. 46일 싸우는데 한 30일은 이 인원들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수백 명씩. 그러니까 장흥 지부가 싸우면 장흥 지부만의 싸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 모셨는데 본부장님이 1800 호남본부 조합원들 다 데리고 올 거예요. 우리 영암 지부장님 바로 옆이야. 영암은 인원도 많아. 250명. 단결도 잘 돼. 엊그저께 문화체육은 다 150명 왔어. 그 인원이 잠깐 놀러 간다 생각하고 여기 와가지고 같이 으쌰으쌰 해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렇죠? 우리 담양 지부장님도 그러려고 사실 오늘 오신 거예요. 그러려고 여러분들한테 힘 실어드리려고. 그래서 우리 민주연합의 기풍이다 전통이다. 여러분들 혼자 외롭게 싸우게 두지 않는다. 그러니 집행부 믿고 민주연합 믿고 당당하게 맞서시다. 그러면 승리는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